제3장 드래곤의 반란. 닉은 그런 엄마의 걱정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 침대 위에 누워 계속 책을 읽고 있었다. 갓 피어난 장미꽃 향기가 진동했다. 힘찬 노랫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왕자에서 빛이 퍼져나왔다. 그 위에는 그림자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빛은 가까이 있는 대리석 기둥과 다른 금박 가구들과 오색 찬연한 그림들을 다 훑고 지나갔다. 왕의 호위 대장인 새벽별은 봐도 질리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왕자를 둘러싼 호위대는 각각 날개를 4개씩 지니고 있었다. 그들이 날개를 흔들면 번개가 쳐서 저 아래 산들의 바위를 때렸다. 또 4개의 얼굴이 있어 사방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룹 형상으로 왕자를 바라보며 노래했다. 오른쪽은 사람 얼굴, 왼쪽은 사자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었다. 왕자는 광이 나는 하얀 대리석 바닥의 정가운데 있었다. 왕은 왕자에 앉았고 왕자는 그 옆에, 성령은 왕과 그 아들 위에 비둘기처럼 맴돌았다. 이 사미께서는 왕자 주위를 둘러싼 호위대가 천천히 움직이며 보좌하도록 미소로 허락했다. 그룹들은 하나씩 왕 앞에 사열하였고 그러는 중에 왕과 눈을 마주쳤다. 그때마다 마주치는 그룹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다. 왕은 그의 아들 왕자를 정말 사랑했다. 왕자는 호위대와 함께 왕을 찬양했다. 왕자가 감미로운 노래를 부를 때 그 위에 성령은 화음을 넣었다. 왕자를 둘러싼 호위대는 번갈아가며 왕자의 멜로디와 성령의 화음에 함께했다. 새벽별은 왕의 앞을 지나가면서 멜로디를 불렀다. 그는 왕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왕자로부터 부어지는 기쁨 가득한 사랑을 느꼈다. 그러고 나서 빙 둘러선 호위대가 돌아설 때 왕은 새벽별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의 그룹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새벽별은 흘러넘치는 기쁨을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했지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겉으로는 다른 호위대와 함께 왕을 찬양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차가워지고 무심해지고 있었다. 그저 습관적으로 찬양의 가사를 반복할 뿐이었다. 시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고 처음으로 피조물 중의 하나로 왕을 경배하는 것 이상을 원하게 되었다. 새벽별은 자신을 바라보았고 자기 힘과 아름다움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그룹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랬다. 막강한 그룹의 부대가 경배를 드릴 때 새벽별은 왕자에서 시선을 돌려 좌우 대열을 점검해 보았다. 건너편에 서 있는 부대장 로얄루스가 충성스럽게 임무를 행하고 있었다. 로얄루스는 그룹의 눈을 왕자에 고정시키고 절대 좌우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랬기에 새벽별의 이상 행동을 알아채지 못했다. 새벽별은 무서운 음모를 꾸몄다. 이 일은 그룹들이 변화를 감지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해야 할 말이 일일이 준비했다. 마음속 깊이 싹 튼 그 씨가 저 아래 중심부로 새순을 내리고 뻗고 있었다. 그 싹을 뽑아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두툼한 뿌리가 더 깊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새벽별은 찬양을 멈추고 우렁찬 목소리로 강력한 군대에게 소리쳤다. 나를 보라, 나의 막강한 그룹들아. 새벽별이 명령했다. 호위대 중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왕좌에 고정되어 있었고 노랫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새벽별은 다시 명령했다. 나를 보라, 나의 강력한 그룹들아. 그들이 찬양의 시편을 계속 노래하는 중에 바로 오른쪽의 몇몇 그룹이 왼쪽 사자의 눈으로 새벽별을 쳐다보았고 왼쪽의 그룹들은 사람의 얼굴로 슬쩍 쳐다보았다. 이런 일은 지금껏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룹들은 자기 상관, 새벽별을 신뢰했지만 왕좌에서 눈을 떼게 하려는 이유가 뭔지는 알지 못했다. 새벽별이 말을 이었다. 내 말을 들으라, 왕자의 호위대, 내 강력한 그룹들아. 우리는 왕을 호위하기 위해 날마다 서 있다. 우리는 저 앞에 왕자를 항상 위시하고 뒤쪽에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왕을 호위하는 막강한 군대다.
그룹들은 날개 끝이 붙도록 대열을 갖추려 움직였다. 전에 없는 새벽별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연설이 시작되었다. 새벽별은 대열을 흐트리고 높이 솟았다가 왕자의 등을 돌리며 말했다. 나를 보라! 그는 명령을 내리면서 4개의 날개를 펼치며 강철같이 튼튼한 팔을 드러냈다. 두 주먹을 쥐고 허공에 힘차게 휘둘렀다. 우리는 산의 강력한 그룹들이다. 그가 소리 지르는 순간 악한 어둠의 씨가 그의 입에서 분출되었고 그것은 바로 아래의 호위대를 장악했다. 씨들은 떨어져 그를 바라보고 있던 그룹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몇 개는 바로 싹이 텄다. 몇몇 그룹들이 왕자에서 눈을 돌려 자신들의 대장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새벽별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그는 호위대의 어느 누구보다 위풍당당했고 가슴에는 밝게 광이 나는 청동 흉갑을 달고 있었다. 날개의 깃털은 무지개 색깔이었다. 그 찌푸린 눈썹은 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긴 은빛 수염은 지혜로워 보였다. 새벽별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자, 뒤돌아 너희를 둘러싼 자들에게 인사하고 너희 자신들도 나와 똑같이 아름다움으로 힘으로 무장된 것을 보라. 새벽별이 점점 더 악한 시들을 전혀 의심 없는 호위대에게 뱉어냈다. 그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그들 자신도 아름답고 힘이 세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자기들 모습에 감탄할수록 교만의 씨가 싹트고 자랐다. 새벽별의 힘과 대등한 자는 없었지만 가장 하찮은 자도 사람 10명을 능가하는 힘을 지녔다. 하나씩 또 다른 그룹들이 그 씨의 영향을 받아 그들 편이 되었고 그 산의 호위대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온갖 잡음이 일어났다. 새벽별 휘하에 가장 가까운 두 장교 로올리와 루메노는 대열을 뚫고 자기 상관에게 맹세를 하고 충성을 다짐하며 새벽별의 편에 가담했다. 새벽별은 생각했다. 완벽해. 내가 생각한 대로야. 교만은 전염되는 거였어. 그러나 좌우로 더 멀리 떨어져 있던 그룹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새벽별의 목소리가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뚫고 그 그룹들에게 미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이 한계가 새벽별의 약점을 알기는 신호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왕께서 말씀하실 때는 심지어 찬양을 할 때에도 모두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별은 자신의 음성이 미치는 곳에 있는 자들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하자. 왕자 위에 앉으신 왕이 우리를 호위대로 세워 왕자 앞에 경배하게 하셨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얼굴 없는 적에 대항한 호위대로 서고 있다. 내가 말하는데 왕은 경계밖에 위협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통제했을 뿐이다. 너희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도 하루 종일 또 지금껏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 듣고 있던 호위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이 더 대열해서 이탈했다. 로울리와 루메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점점 더 반역자의 무리는 커져갔다. 우리가 알게 된 바는 저 산의 왕이 우리를 창조한 이래로 천국을 대항해서는 어떤 군대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강력한 그룹들이기 때문이다. 새벽별은 고개를 들어 점점 증가하는 폭도들을 쭉 훑어보며 자신감에 찬 야비한 미소를 지었다. 앞쪽 호위대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많은 호위대가 그의 편으로 돌아섰다. 새벽별은 팔을 들고 날개를 펼치며 소리쳤다. 누구도, 심지어 왕 대신 그분이라도 우리의 태양에 설 수 없다. 새벽별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힘센 팔뚝을 내려다보았다. 갓 피어난 드래곤 시드가 원망과 증오와 복수의 뿌리를 저 아래에 깊이 내렸다. 왕에 대한 그의 교만한 반역은 산 호위대의 3분의 1에게 드래곤 시드를 퍼뜨렸다. 그들 역시 자기 칼을 좌우 공중에 휘두르면서 자신과 자기 힘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 일당 가운데서 중얼거림과 불평이 터져나왔고 몇몇 호위대에는 노예 같은 일을 시킨 왕에 대해 비난을 쏟아놓았다. 전염된 그룹 폭도들은 복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새벽별은 미소를 지었지만 왕좌에서 나오는 빛이 더는 그를 비추지 않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 빛은 힘들이지 않고 산 정상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선한 것을 비추고 지나갔다.
새벽별은 왕 대신 그분의 나라에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그의 뒤에 그림자의 기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내 동지들이여, 나를 따르라. 이러한 대담한 주장과 함께 새벽별은 왕자를 비난했고 머리 위로 높이 칼을 들어 올렸다. 그룹 호이레의 꽉 찬 3분의 1이 칼을 들이운 채 공격 태세를 갖추고 따라갔다. 남아있는 충성된 호이레는 왕자를 둘러싸며 새로운 대열을 갖추었다. 그들은 반란을 일식하고 반란군과의 교전을 위해 왕 대신 그분의 명령을 기다렸다. 닉은 진동 소리에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고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찾았다. 베개! 닉은 침대로 돌아가 앉아있던 곳을 뒤졌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얼른 휴대폰을 찾아 손에 쥐었다. 위에서 배회하던 그림자가 휘몰아쳤고 금지된 휴대폰이 개입됨으로써 최상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림자들은 흥분한 상태로 변장을 풀었고 정체를 드러냈다. 그들은 드래곤이었다. 제4장 드래곤의 추락. 토니! 닉이 휴대폰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거칠게 말했다. 내가 문자로 말했잖아. 전화 말고. 이 휴대폰 걸리면 끝장이라고. 닉에게 할당된 비털루스와 에로건스라는 두 드래곤이 먹이 위를 유유히 날며 기회를 엿보는 독수리처럼 닉 위에서 맴돌았다. 알아. 하지만 빨리 대답을 들어야 했다고. 네가 언제 문자로 확인할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너 오늘 파티에 오는 거지? 모두들 가기로 했어. 대리의 부모님이 내일 밤까지 집에 안 계시단 말이야. 그래? 그런데 엄마 몰래 또 나갈 수 있을지 몰라. 닉은 크게 한숨을 쉬며 감정을 억눌렀다. 오늘 아침에 내가 니네 집에 있었다고 우리 엄마가 울고불고 하는 소리 못 들었지? 내가 자기 소유인 줄 안다니까. 드래곤들이 대화를 엿들으려고 급하강하여 닉의 머리 위에 바짝 붙어 날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기 위해 다가왔다. 비털루스가 먼저 말했다. 넌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야. 너 스스로 결정해도 되는 나이라고. 그건 너희 엄마가 극복해야지. 니네 엄마는 왜 그렇게 눈을 부라리며 계속 지켜보냐? 토니가 휴대폰 너머에서 떽떽거렸다. 생각해보라고. 몇 달 동안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비털루스는 웃음을 지으며 승리를 예감했다. 두 마리 드래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닉의 머리 위에서 검은 토네이도처럼 빙빙 돌았다. 진짜 좀 즐기면서 살아. 토니가 닉에게 징징거렸다. 에로건스가 급 강화했다. 넌 이미 집에 갇혔어. 너희 엄마가 뭘 더 하시겠냐? 닉이 스르르 말려들었다. 내 말은 얼마나 더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단 거야. 난 유치원생도 아닌데 말이야. 결정은 내가 하는 거라고. 엄마가 비디오 게임기도 가져가 버렸고 성적이 오를 때까지 절대 안 된대. 그리고 엄마가 엉뚱한 책을 주면서 읽으라는 거야. 그는 침대 저편에 비켜둔 책에 눈길을 주었다.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보자고. 빠져나갈 길이 생기면 5시까지 문자할게. 닉은 휴대폰을 흘끗 보고 아직 못 본 문자들을 확인했다. 닉은 중얼거렸다. 어라? 미애한테 문자가 왔었네. 그러고는 바로 단문을 날렸다. 그러고 나서 닉은 파티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생각했고 두 번째 문자를 보냈다. 엄마를 설득한 길을 찾는 중. 닉은 휴대폰을 다시 베개 밑에 찔러놓고 침대 옆에 떨어뜨린 골프공을 무심결에 집어들었다. 허공에 공을 던질수록 짜증과 불만이 몰아쳤다. 그래, 오해 한번 붙어나 보는 거야. 엄마가 준 책에 내가 관심 있는 것처럼 하면 아마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 거야.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지. 닉의 계산이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다시 등을 대고 앉아 아까 읽던 부분을 짚었다. 그냥 앞부분만 조금 읽다 치우겠다는 생각이었다. 가족의 전설이라는 점에서 호기심이 생겼지만 뭔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읽게 하려는 수작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오른손으로는 골프공을 잡고 손가락으로 굴리는 중이었다.
새벽별은 더 높이 날아가면서 원을 만들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왕의 호위대를 내려다보았다. 더 큰 반대에 부딪힐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만. 그가 속으로 생각했다. 반격이 없다는 사실에 고무된 새벽별은 즉각적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상상했다. 그러나 그것은 새벽별의 속단일 뿐이었다. 그가 왕좌를 향해 돌진하면서 그림자가 생겨난 것이다. 순식간에 번개처럼 그림자가 나타난 순간 새벽별과 그의 반역자들에게 왕좌에서 빛이 쏟아져 뒷걸음을 치게 했다. 그러고 나서 왕 대신 그분이 고개를 한번 끄덕하자 충성스러운 그룹 군대는 반역자들을 향해 날아갔다. 그들의 새로운 호위대장 그룹인 로얄루스, 충성은 활활 타오르는 칼을 꺼내 반란군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방어하는 그룹들은 한 목소리로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외쳤다. 그러한 외침과 함께 그들의 칼들은 번쩍 빛을 내었다. 그러나 반란군의 칼은 빛나지 않았다. 두 군대가 맞붙자 하늘에서 칼의 부딪힘으로 번개가 솟았다. 다신금 보좌에 앉은 왕으로부터 하늘에 거룩한 빛이 터져나왔다. 그 사악한 군대는 빛에 맞서려고 할 때마다 그 뜨거운 빛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계속 뒤로 굴렀다. 새벽별은 빛에 맞서 싸웠고 전투에서 로얄루스와 맞닥뜨리자 칼로 찌르려고 달려들었다. 로얄루스는 달려드는 새벽별의 칼을 단번에 자기 칼을 꺼내 받아쳤다. 새벽별의 칼은 손에서 떠나 저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버렸다. 로얄루스는 다시금 칼을 휘둘러 한때 강력한 동료였던 자기 흉갑을 내리쳤고 새벽별은 허공에서 뒤를 뒹굴었다. 왕자의 순수한 빛은 반역자 군대의 날개 깃털을 태웠고 그들을 영원히 아래로 내던져 버렸다. 치욕스런 패배는 교만의 검은 뿌리를 내면에 영원히 가두었고 드래곤의 마음은 돌처럼 차갑게 바꾸어 놓았다. 마음에는 공포와 쓰라린 분노가 가득 찼다. 왕 대신 그분의 충성스러운 군대는 그들을 따르지 않고 산꼭대기에 남았다. 그들은 왕자로 돌아와 왕 주변에서 호위대열을 정비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그룹도 전투에서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심지어 지친 자도 없었다. 왕좌에서 뿜어나오는 빛이 적의 군대를 몰아냈기 때문이다. 교만한 새벽별은 모반자 동료들에게 적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은 가상의 적을 염두에 두고 호위했던 거라고 확고히 말했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대적해야 할 바로 그 적이 된 것이었다. 그는 또한 호위대의 진짜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다. 왕 대신 그분께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세우신 그룹들은 그 산을 돋보이게 하고 그분의 위대함과 힘을 그림처럼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것이었다. 반역자들은 수치와 모면을 당한 채 아래로 끝없이 떨어졌고 불과 고문의 심연이 그 거대한 입을 벌려 그들을 모조리 삼켜버렸다. 반역자 그룹들은 자기 살을 까맣게 태우는 뜨거운 숯불 위로 떨어지면서 끔찍한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여기저기 긁히고 불타고 물집이 잡힌 그룹들은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새벽별은 무시무시한 드래곤으로 탈바꿈했고 반격을 위해 타락한 그룹들을 재소환했다. 왕을 치라! 그는 군대에게 명령하며 소리쳤다. 여기서 날아올라가라! 그는 껍질과 비늘이 있는 강력한 날개를 움직였다. 강한 날갯짓으로 드래곤의 지배자가 활활 타는 숲에서부터 일어났다. 나머지는 그를 따라 깊은 심연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 아직 길이 닫혀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곳의 강렬한 열기는 그들의 살점에 치유가 될 수 없는 거무튀튀한 붉은 반점을 남겼다. 갑옷을 덮는 망토는 누더기가 되어버렸고 검은 죄로 뒤덮였다. 반역자의 무리는 지상의 심연 끝자락에 전력을 다해 힘껏 날아올랐다. 새벽별은 다시금 공격을 명령했다. 반역자들은 산의 본거지로 날아갔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왕좌에서 쏟아지는 그 빛을 당해낼 수 없었다. 빛은 매번 그들을 격퇴시키는 것이었다. 왕은 그들을 어둠의 사슬로 묶어 빛의 나라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다. 격퇴당한 반역자들은 지상으로 다시 떨어졌다. 그들은 패배와 타는 고통으로 인해 분노의 비명을 질러댔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자기들의 아름다움이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룹이 아니었다.
끔찍스러운 드래곤일 뿐이었다. 새벽별은 소리를 질러 군대를 재소집했고 명령을 재천명했다. 나의 강력한 친구들이여, 너의 상처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어둠이 우리의 운명인 것이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누가 정하는 것이냐? 옳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선포하는 것이냐? 이제부터 좋은 것은 악이고 악이 좋은 것이다. 어둠은 사랑스럽고 너희 살점에 그을린 검정색이 매혹적인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왕의 노예인 그룹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드래곤이지. 나 새벽별은 너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어둠은 이 지상 전역으로 퍼질 것이다. 드래곤 무리는 으르렁거리며 환호했다. 그때 새벽별이 장군들을 곁으로 불러들였다. 루메논! 광명. 네, 나의 주인이시여. 주인 편에 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별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루메논이 아니다. 너를 다케노 흑암 라고 부를 것이다. 드래곤들은 비명을 질렀고 으르렁거리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추악해진 머리를 서로 부딪혔다. 그 소리가 그분의 산에 있는 바위들의 메아리 쳤다. 지상의 피조물들이 그 소리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창조의 고요함과 조화를 침범할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새벽별이 다른 부대원을 불렀다. 트룰리! 진실. 네, 나의 주인이시여. 트룰리가 대답했고 새벽별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왔다. 너는 이제 트룰리가 아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내 이름은 디셉터, 속이는 자이다. 롤리, 겸손. 새벽별의 오른팔 지인과는 다른 이들이 했던 것처럼 잽싸게 차렷차세를 취했다. 넌 이제부터 롤리가 아니다. 오늘부터 레지온, 군단이라 할 것이다. 레지온은 새벽별에게 격려했다. 그러자 새벽별은 온 힘을 다해 깃털 없는 날개를 퍼덕여 무리 위로 올라갔다. 나는 빛을 미워하니 이제 새벽별이 아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너희는 나를 드래곤 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드래곤 무리는 수락의 의미로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질렀다. 드래곤들은 남아있는 힘을 전부 다 쥐어짜며 자기들의 새로운 왕에게 인사했다. 포효와 비명, 환호와 함성이 난무했다. 악은 영광스럽다. 레지온이 말하자 드래곤들이 환호했다. 왕에게 죽음을! 다케노가 이렇게 말하고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질렀다. 새로운 우리 왕 드래곤 왕께 만세! 마력자들은 왕자의 빛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산꼭대기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지상숲에 벌어져 방황하면서 왕에게 복수를 감행할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독자여, 읽으면서 조심하라. 다음 장부터 왕 대신 그분의 창조물 중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을 대적하는 드래곤의 책략을 간파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의 뒤틀린 음모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현재에도 동일하다. 거짓의 아비는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 스스로 삼가며 방어할 준비가 되었는가? 제5장 복수의 계획. 닉은 잠시 멈추고 이 경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드래곤들, 씨들, 그림자들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람? 학교나 친구들, 엄마의 싸움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러나 닉은 여전히 이런 미친 드래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긴 했다. 드래곤 무리는 왕 대신 그분을 저주하면서 그 강력한 산 아래 지상을 떠돌아다녔다. 그들의 화상은 미늘로 덮인 갑옷처럼 딱딱하게 딱지가 앉았다. 그 미늘 아래로 며칠 동안 타는 듯한 고통이 지속되었지만 그보다 더 화가 치미는 것은 치욕적인 패배였다. 모든 드래곤은 복수를 갈망했다. 모든 드래곤은 왕 대신 그분을 증오했다. 드래곤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울창한 수풀을 지나쳤다. 작은 생물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알리려는 듯 끽끽 소리를 내며 기어올랐다. 드래곤들은 왕 대신 그분의 충성스러운 부대의 반격을 몹시 두려워하면서도 행진을 계속했다. 그곳은 왕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 침입자들이었으나 자기들이 마치 정복자인 것처럼 발 한 짝 밟을 때마다 자기 땅인 양 굴었다.
그들은 풍성한 정글에서 어렵지 않게 먹거리를 찾는 온갖 종류의 생물들을 지나쳤다. 몇몇 짐승들은 드래곤과 비교해 매우 거대했다. 마치 큰 나무들처럼 당당한 것이 드래곤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몇몇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칼을 찾기도 했다. 드래곤 왕은 그런 커다란 생물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그들을 끌고 진격했다. 부하 드래곤들은 드래곤 왕을 따랐다. 그들은 높이 솟은 나뭇잎을 뜯어먹는 거대하지만 온순한 짐승들을 지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드래곤들은 서로 불만을 이야기했다. 모두들 복수에 대해 마음이 급했지만 아무도 계획을 가진 자는 없었다. 깊은 생각에 잠겼던 드래곤 왕은 그들이 당황하며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복수를 곧 감행해도 되겠군. 그가 생각했다. 불타는 숯불이 그에게서 과거의 힘과 아름다움을 빼앗아 갔지만 그의 생각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부하 드래곤들은 침묵하는 그를 지켜보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여겼다. 그들은 질문을 퍼부으며 재공격을 갈망했다. 그러나 드래곤 왕은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 지금은 휴지기이며 전쟁은 야만적인 힘이 아닌 교활함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말에 호기심이 만발해 계속 전진해 갔다. 드디어 울창한 숲풀이 듬성듬성해졌다. 나뭇가지가 상처를 쳐대는 바람에 고통이 극심했으나 숲속에 거대한 짐승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덤불을 피해가니 한결 나았다. 점점 더 많은 빛이 하늘 위에서 쏟아졌고 그들은 드디어 좁은 강가의 평지에 다다랐다. 드래곤 왕은 반쯤 강을 건너다가 우리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다. 그래도 드래곤들은 울창한 나무들이 가려주는 게 더 나았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반격이 두려워 그들은 신경질적으로 하늘 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드래곤 왕 또한 눈을 치켜떴다. 마치 먹이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바람결의 냄새를 맡는 늑대처럼 그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여기 동산이 있다. 왕의 장미꽃 냄새가 난다. 모두가 듣도록 그가 말했다. 드래곤들은 몸을 떨며 공격이 두려워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르렁거리다가 코웃음을 치다가 그들 또한 장미꽃 냄새를 느꼈다. 한때는 사랑하던 향기를 지금은 혐오하는 것이다. 한때 경배하던 왕을 지금은 쓰라린 분노로 저주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에 잠긴 드래곤은 뒤돌아 자기 군대를 돌아보며 호위대장의 이름을 불렀다. 레지온! 가까이 서 있던 레지온이 물길을 가리며 드래곤 왕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네, 드래곤 왕이시여. 내 부하들을 모아라.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레지온은 건너편 모래사장에 드래곤들을 불러놓았다. 거기서 그들은 지휘관을 둘러서 반원을 만들었다. 드래곤은 왕은 날개를 펼쳐 드래곤들의 머리 위로 날아올랐다. 그을린 깃털 조각이 큰 날개에서 떨어져 강물 아래로 날아갔다. 왕의 군대가 우리의 권리인 승리를 빼앗아갔다. 그는 저 아래 모래사장에 모인 무리를 향해 소리쳤다. 왕자의 빛이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로얄루스가 전장에서 우리와 홀로 대항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싸움이 아니었다. 내 동지들이여, 주변을 돌아보아라.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렇게 강하다. 너희 깃털을 잃었다고 안달하거나 몸이 타고 벗겨졌다고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는 강력한 군대로 남았다. 우리는 복수를 감행할 것이다. 드래곤 왕은 드래곤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목을 조이는 검은 뿌리가 복수와 원망을 싹트게 했고 그들의 육체에도 깊숙이 파고들었다. 저 산의 빛을 꺼버리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 빛이 없다면 로얄루스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먼저 지상 세계를 다스리자. 그리고 난 후 산을 정복하면 된다. 드래곤 무리는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다. 드래곤 왕은 큰 소리치며 부하들을 기만했다. 사실 그는 그 빛을 어떻게 끌지 몰랐으나 속임수로 대충 얼버무리는 능력만큼은 천하제일이었다. 때가 되면 거짓의 합의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가 이어 말했다.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저 멀리 산 꼭대기에서 전국의 빛과 싸울 수 없기에 내쳐진 것이 우리가 처한 운명이다. 왕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우리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왕은 자신의 빛이 닿지 않는 여기 지상에까지 우리를 대항해 자기 군대를 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살면서 우리 힘을 모아야 한다. 날마다 우리는 그 피조물 전부를 드래곤 시드로 전염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지상 전역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드래곤 왕은 다시 외쳤다. 우리가 지상을 다스린다. 드래곤들은 소리치며 환호했다. 드래곤 왕은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는 명령을 내렸다. 군대를 퇴각시키고 어두운 정글에 숨어 있다가 왕의 군대가 반격을 개시하며 흩어질 준비를 하라. 둘씩 짝지어 숨어서 사자처럼 조용히 숲속을 어슬렁거리다가 그들 중 낙오자가 생길 때 공격하는 것이다. 그들이 물러가면 다시 뭉친다. 훤히 뚫린 전장에서야 칼없이 싸우기는 어렵지만 잠복했다가 1대1로 덤비면 된다. 그릇들은 나약하기 짝이 없다. 우리와 같지 않다. 아무 생각 없는 호위대는 왕에게 의존하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왕의 빛을 어둡게 하여 마침내 전쟁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다시금 드래곤들은 지도자에게 환호했다. 드래곤 왕은 주변을 관찰하고는 명령에 복종할 장교들을 모아놓은 모래사장으로 날아내려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왕이 대화 중에 이 지역을 매우 마음에 들어한다고 들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왕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이 있는데 그는 그것을 인간이라고 부른다. 왕은 이 피조물을 다른 것과 다르게 만들었다. 인간은 왕의 모습대로 만들어졌고 지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의 곳곳에 왕의 모습을 퍼뜨리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계시를 듣고 드래곤 장교들은 숨이 막혔다. 그것은 공포스러운 일이었다. 우리가 드래곤 시드를 인간이라 불리는 피조의 말에 마음속에 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드래곤 왕이 레지온에게 짧은 질문을 던져 확인했다. 명령이 무엇이었지? 저희는 어두운 정글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레지온이 대답했다. 그러자 드래곤 왕은 뒤돌아 바람의 냄새를 다시 맡고는 장미꽃 향기가 나는 쪽으로 날아갔다. 드래곤 무리는 퇴각하여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내가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시거든. 하지만 친구가 문 앞에서 기다린다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 마사는 미아의 방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더니 침대에 풀썩 누워버렸다. 오늘 진짜 심각했다고. 폭발하는 줄 알았어. 둘이 싸우는 거 진짜 싫다. 닉이랑 또 한바탕 하셨어? 미아가 방바닥에 앉아 옷장에 등을 대고 앉으며 물었다. 어땠는지 알아? 이번엔 또 뭔데? 닉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나가버린 거야. 엄마가 아침 내내 여기저기 연락하시더라고. 심지어 나도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니까. 걔 어젯밤에 나갔다 안 들어온 게 뻔해.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밤새 밖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으시겠지. 닉은 토요일 아침에 절대 일찍 일어나지 않거든. 게다가 몰래 나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넌 어떻게 알아? 걔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 누구랑 같이 나갔대? 미아는 가방줄을 만지며 곁눈질로 마사를 보았다. 폰이나 다른 친구들이겠지 뭐. 암튼 우리 엄마 불쌍해서 볼 수가 없을 지경이야. 네가 오기 한두 시간 전쯤 닉이 들어왔다니까. 나 그냥 위층에서 거기 앉기려고 했지. 둘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유, 우리 집에 와서 미국 행정부에 대해 공부하길 잘했네. 미아가 주제를 바꾸며 말했다. 나 저번 시험 때 완전 망했잖아. 엄마가 점수 안 올리면 집에서 못 나간대. 오늘 밤 밖에 나가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는 네가 여기 와서 내 공부를 도와주기 때문이야. 오늘 밤? 마사는 관심 없는 척하려고 애썼지만 눈썹은 살짝 올라갔다. 작년에 한 학년을 월반한 이래로 마사는 새 친구들과 잘 지내보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마사는 친구들이 하는 일에 초대받은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미아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 한 살 많은 언니들과의 관계를 틀 기회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생기다니? 스테이시랑 브룩이랑 같이 미란다네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부모님들께는 거기서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말해뒀는데
뭐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진짜 파티는 거기서 몇 집 떨어진 다른 곳에서 하는 거지.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거야. 파티? 이번에는 관심 없는 척하기 어려웠다. 미아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야, 마사. 오늘 밤 대리네 집에서 파티가 있다는 거 모르는 애가 없어. 미아가 미안한 듯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너가 관심이 없는 거지. 너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바로 그때 미아의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미아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침대에서 툭 던졌다. 마사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미아를 향해 말했다. 대리네 집? 하고 묻고는 그건 안 된다는 듯 쳐다봤다.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미아가 대답했다.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야. 대리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도 알잖아. 모두 알고 심지어 나도 알아. 아유, 괜찮아. 술 먹고 노는 짓은 안 해. 마치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하네. 미아는 마사를 그저 쳐다볼 뿐 대답은 하지 않았다. 야, 그냥 인정해. 걔네 파티에 한번 갔었잖아. 마사는 갑자기 검사처럼 말했다. 뭐야? 누가 너희 엄마 딸 아니랄까봐 참네. 미아가 톡 쏘았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이 일에 무슨 상관이야? 몽땅 다 참견하시잖아. 그래서 니기랑 갈등하시는 거고. 니네 엄마는 니길 애기 취급하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 그건 니 혼자서 제멋대로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야. 그게 니게 문제고. 마사가 말했다. 그날 늦은 오후에 니게 엄마에게 불순하게 소리치던 일이 머리를 어지럽혔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에 생각이 미치자 그림자가 마사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그러나 마사는 곧 분노를 밀어내버렸다.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면 내 손해야. 라고 생각하고 바로 주제를 바꾸며 말했다. 야, 싸움 피하라고 여기 온 거잖아. 공부 도와주려고 왔지 언쟁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공부할 거야 말 거야? 그래 화내지 마. 미아가 가방에서 커다란 행정부 관련 교과서를 꺼냈다. 설마 이거 외워야 하는 거야? 나 이런 날짜하고 사실들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 외워. 너 마사 A학점 받는 비법 있다며. 어디다 답안을 쭉 적어놓는 거지, 그지? 미아는 침대 저편으로 가서 작은 책상에서 의자를 꺼냈다. 마사는 방바닥에 있던 자기 가방을 들고 미아와 마주보며 앉았다. 그러곤 가방에 손을 넣어 인덱스 카드를 꺼냈다. 미아는 가방 속 휴대폰이 다시 크게 울리자 슬쩍 쳐다보았다. 멀리 있으니 마사가 눈치채지 못하길 바랬다. 휴대폰이 하나 더 있는 걸 엄마가 알면 난리칠 거야.